네, 안녕하십니까, 신원철입니다. 물은 중요하니까요, 그죠? 예. 그러니까 물을 꼭 물을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물이 건강에 중요한 건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물을 먹어야 되는지 우리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수기를 결혼하고 나서 애 낳고 나서 썼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 건강에 대해서 내가 건강을 꼭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먹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애 낳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좋은 거 써야지, 케미컬 없는 거 써야지, 물도 좋은 거 써야지, 좋은 정수 써야지 이렇게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물에 대해서 공부도 하게 됐고 또 비즈니스 하면서 어떤 물이 좋은 건지 어떤 정수기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됐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정수기를 쓰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인류가 정수기를 쓰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나 된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정수기 쓰셨어요? 대부분 쓰셨겠네요. 젊으시니까. 그죠? 네. 저는요 안 썼거든요. 네. 젊으시니까. 네. 한 30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30년. 그때 저희도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정수기라고 가져온 게 뭐냐면 이렇게 주전자처럼 생긴 거 뭔지 아시죠? 그 수돗물 이렇게 주전자 받으면 쫄쫄쫄쫄 내려가지고 밑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 먹는 정수기. 그게 한 30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인류 역사에서 정수기를 쓴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떤 물을 먹고 살았을까요? 수돗물 보리차요? 그 전에는요? 약수, 그렇죠? 샘물, 오물물 이런 거 먹고 살았겠죠. 그런 거 마시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에 있는 장수촌들이 있잖아요. 그 장수촌들의 특징이 있겠죠. 그 장수촌에는 정수기 물을 먹을까요? 장수촌에는? 그렇지 않겠죠. 그 우물물, 약수물. 그러니까 그 장수촌들의 특징이요 100%인데 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좋은 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깨끗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죠. 어떤 물이 우리 몸에 건강할까? 자연수가 건강한 겁니다. 자연수라는 건 뭐냐면 일단 인체에 해로운 불순물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불순물은 없어야 되죠. 불순물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미네랄은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있어야 되죠. 이거 너무 잘 아시는 거죠. pH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산성인지 알칼인지. 우리 몸은 pH가 7.4의 약 알칼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pH가 한 7.3에서 8 사이의 약 알칼리수여야지 가장 건강한 물입니다. 그래서 요게요 이런 자연수 있죠. 자연수. 그 장수촌에 가면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물. 요게 딱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을 마셔야 되나? 그럼 요런 물을 마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건 원래 아시지 않았나요? 불순물 없어야 되고 미네랄 있어야 되고 산성수면 안 되고 우리 몸의 체액에 맞는 pH여야 된다. 이거 원래 아셨던 분. 원래 다 마음속에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마케팅에 휘둘려서 이런 걸 다 집어내버리고 디자인이 예쁘니까 사야지, 얼음 나오니까 사야지, 뜨거운 물 나오니까 사야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근데 이게 중요한 거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신기하죠. 분명히 산에는 동물들도 살고 균도 있을 거고, 그죠? 더러운 것도 안 들어가는 게 아닐 텐데 어떻게 이 미네랄이 풍부하고 이렇게 깨끗한 물이 우물 속에서 나와서 먹을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하나님 만들어 주신 자연 정수 방식입니다. 비가 내리면 비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땅속으로 흘러가겠죠. 스며들겠죠. 흙으로. 그죠? 그리고 스며든 게 지하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흙을 거쳐서 돌을 거쳐서 수십 마일 내지는 수백 마일을 이렇게 내려와서 우물로 들어오겠죠. 샘물로 오겠죠. 그 과정에서 뭐를 지나가요? 흙과 돌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흙에 있는 미네랄이 녹아들고 그다음에 흙과 돌에 있는 탄소가 물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흡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숯 있잖아요. 숯이 정화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숯이 원래 불순물을 이렇게
그 흡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오니까 깨끗하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샘물 같은데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고여 있으면 햇빛이 하루 종일 쫙 비쳐서 자외선으로 소독까지 해줍니다. 균까지 없어져요. 그래서 깨끗한 샘물을 이렇게 아침마다 토끼가 와서 먹듯이 이렇게 마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물이죠. 이런 물을 마시면 우리는 굉장히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이런 물이 좋구나.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이런 물이 좋다는 거는. 자, 근데 우리는 식수로 어떤 물을 먹을까요? 수돗물 그냥 드시는 분. 왜 안 드시죠? 냄새 난다. 수돗물에 냄새 나죠, 그죠? 무슨 냄새 나던가요? 클로린 냄새. 클로린 냄새, 그 소독약 냄새. 또 그럼 클로린만 제거하면 되나요? 네? 석회.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회에 대해서는. 네. 자, 수돗물이 안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다들 하십니다. 그죠? 근데 얼마나 안전하지 않은지, 어떤 불순물이 있는지는 잘 모르죠. 그죠? 수돗물에 검출되는 화학 성분, 그 불순물이요, 지금 600여 가지가 됩니다. 근데 위험 수치가 넘은 게 이제 이미 160까지가 넘어갔어요. 위험 수치가 넘은 게. 자, 여러분, 최근에 아주 심각한 뉴스가 하나 떴는데 뭐냐면 토일렛 워터를 정수를 해서 캘리포니아에 보내겠다. 2024년부터 시작했답니다. 뉴스 들으셨습니까? 토일렛 워터를 가뭄 때문에,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일렛 워터를 쓴다는 거죠. 그렇죠?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심각한 얘기라.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 정수장층에서 이 이제 기사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정수장에서 아주 정말 최첨단으로 어떻게 할까요? 정수를 해서 클로린을 왕창 타서 소독을 해서 보내니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괜찮은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괜찮다면 이런 게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 수돗물에는 항생제, 항경련제, 신경안정제, 진통제, 성호르몬이 이게 성호르몬제가 뭔지 아세요? 피임약입니다. 피임약. 이게 수돗물에서 검출이 돼요. 실제로 검출이 되고 있어요. 심각하게 56가지 약물이 검출이 되고 있고요. 뭐 협심증 치료제, 항경련제. 그러니까 이게 걸러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수장에서 이걸 못 걸르는 겁니다. 못 걸르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을 만약에 여러분이 쓰시는 정수기나 병물이 이런 거를 걸린다는 인증을 못 받은 채로 만약에 쓰신다면 이걸 고스란히 먹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지금 수도와 병물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00가지가 있는데 160가지가 위험 수치가 넘었다는 얘기.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지 마시고. 제가 넣은 거 아니니까. 제가 안 넣었습니다. 그냥 네, 그렇죠. 이제 그 수돗물이 더럽다는 건 알았지만 어떤 불순물이 들어있는지 이제 조금 들으시면 충격은 받으실 텐데 충격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부라 화합물이라는 이런 발암 물질들이 들어있고요. 이런 거를 이제 암, 호르몬 이상, 간, 콩팥 손상 유발하고, 이게 이제 과부라 화합물인데 섭취하면 인체에 지속적으로 남아 건강에 치명적이다. 수돗물 오염 보고서가 충격적인 이유도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가정이 많기 때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이 과부라 화합물에 장기간 노출되면 호르몬 이상, 간, 콩팥 손상, 암 위험 증가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런 뉴스를 못 보니까 잘 모르는 건데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전역의 수돗물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과불화 화합물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716개 지역에서 수돗물 성분을 대구의 수돗물에서 환경 호르몬이 검출됐습니다. 과불화 화합물이라는 건데 물을 끓이거나 정수기로 걸러도 없앨 수 없는 물질입니다. 부산에서도 같은 물질이 나왔습니다. 윤재열 기자입니다. 지금 정수기로 걸러도 못 걸른다고 그랬죠. 네.
정수기를 걸러도 못 끓는다고 그래서 이게 과부라 화합물 검출됐다는 얘기가 한 몇 년 전, 한 5, 6년, 6, 7년 전에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수기를 못 걸른다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메이 정수기 쓰는데 이건 못 걸르나? 어떡하지? 못 걸르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한 6개월인가 있다가 NSF의 스탠다드를 만들어줬고, 과부라 화합물에 대한 스탠다드가 만들어졌고, 아메이는 그냥 통과가 되더라고요. 아메이가 정수기 필터를 새로 개발한 게 아닌데 이미 걸르고 있었던 거죠. 네, 이미 걸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수기를 쓰시죠. 대부분이 정수기 쓰시죠. 정수기 안 쓰시는 분 없으시죠? 다 거의 대부분이 한국 분들은, 특히 미국 분들 말고 한국 분들 거의 대부분 정수기 쓰십니다. 그래서 많이 쓰시는 게 세 가지죠. 역삼탑 정수기, 그냥 얘기 말씀드릴게요. 코웨이, 뭐 한국은 청원 아이스 뭐 이런 거 등등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알칼리 이온수기도 많이 쓰시고요.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이제 아메이 정수기는 카본 블락 필터입니다. 이스프링이. 자, 제가 한번 정수기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수기 사이트. 이 코웨이 사이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볼까요? 이렇게 정수기가 보이시죠?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 볼게요. 요거 하나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렌탈 가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뭘 보러 들어갔을까요? 여기 왜 들어갔을까요? 어유 똘똘하시네요, 아주. 그렇죠? 그러면 정수기 살 때는 뭘 걸러주나를 보고 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여기 계신 분들 다 그거 기준으로 사셨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 코웨이 쓰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텐데, 나는 코웨이가 뭘 걸러주는지 기준을 보고 선택했다 하신 분 거의 없으실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찾아봤어요. 뭘 걸러주는지. 근데 안 나와요. 자, 따라란,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와요. 여기 보니까 여기 진짜 재밌습니다. 이게 이 정수기 모델이거든요. 이거의 필터는 테스트 됐대요. 그리고 설티파이 됐대요. 워터 퀄리티 어소시에이션에서 테스트 됐대요. 근데 그 다음이 웃깁니다. According to NSF 42, 53, 58, 401. 그러니까 NSF에서 이 마크를 받은 건 아니고요. 이거에 according 된 워터 퀄리티 어소시에이션에서 설티파이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찾아봤어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정확한 정보를 들어봐야 되니까 NSF에서 코웨이 걸 어떻게 인증받았나 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이제 코웨이 모든 프로덕트에 대한 인증입니다. 코웨이. 그러니까 어떻게 치시면 되면 구글에서 코웨이 NSF 스탠다드 하면은 거기 이제 떠요. 그럼 그걸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클레임이 없어요. 뭘 걸르는지. 일단 42잖아요. 42는 뭐냐면 클로린을 걸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받긴 했어요. 근데 클레임이 없어요. 그리고 내려가 볼게요. 그 다음에 58이 있어요. 이건 리버스 오시머스들이 받는 건데 이것도 클레임이 없어요. 뭐 걸어주는지. 그 다음에 508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게 클로린 여기 써 있어요. 클로린 클레임 된 거. 그리고 NSF 그 코웨이에서 하나 광고를 크게 하더라고요. 코웨이 자사 정수기 모델이 요 NSF에서 508을 인증을 취득했다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써 있죠.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요 인증은 국제적으로 인증받고 있는 탄소 매체 기반 시스템을 커버하는 NSF 53과 401과 유사한 새로운 인증입니다. 이렇게 써요. 유사한. 그래서 53하고 401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물속에 있는 뭐 농약이라든지 뭐 각종 케미칼들 뭐 유기화합물 이런 걸 다 걸르는 거거든요. 유사하대요. 그래서 진짜 받았나? 하고 봤어요. 자, 여기 뭐 받았냐면 지금 508 받은 거잖아요. 이게 508이거든요. 508이 그런 게 걸리는 게 아니고 클로린 걸리는 겁니다. 클레임이. 그래서 다른 정수기는 어떻게 받았나 한번 보시면 금방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이스프링을 봐야겠죠. 이스프링.
자, 이 스프링 일단 40이 클레임 돼 있죠? 어떤 거 걸르는지. 클로닝 걸르는 게 중요하니까. 이 스프링이 모델 종류가 많아서 그래요. 그 나라마다 종류가 많아서 나라마다 다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자, 이건 40이고요. 자, 그다음에 53. 53에 클레임된 거 보세요. 종류. 이 리스트. 그죠? 쭉. 이 VOCM만도 수십 가지예요.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뭔지 아시죠? 과불화 화합물. 아까 발암물질이라고 난리쳤던 거. 그거 걸른다고 돼 있고. 이건 정수기 종류가 많아서 그래요. 여기 클레임이 맞는 게 아니라. 예.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 이 나라마다 정수기 그 모델이 다 달라서 그래요. 이게 요 VOC 있죠. VOC 리덕션에서 걸러지는 게 이겁니다. 이걸 다 걸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게 클레임이 안 돼 있으면 무슨 얘기예요? 그냥 다 마시는 겁니다. 우리 내 몸이 필터가 되는 겁니다. 자, 또 내려가 볼게요. 또 하나 더 있는데. 자, 55도 디스인펙션 되는 거. 그러니까 바이러스 저거 되는 거, 소독해 주는 거. 저거는 UV 램프죠. 그다음에 401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안에 이제 그 약성물들, 마약 성분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걸러주는 그 스탠다드입니다. 이거 다 걸러주죠.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저희는 NSF에서 4개의 스탠다드를 갖고 있거든요. 저희 제품이.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고. 자, 그래서 이 역삼삽 정수기가 지금 이제 시중에 팔리는 정수기 있죠.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게 제대로 걸르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NS 스탠다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에서도 NS 스탠다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걸릅니다. 못 걸른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미네랄입니다. 얘네들은 미네랄을 너무 잘 걸르고요. 불순물을 못 걸릅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조금 기니까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정수기 업체들인 코웨이, 쿠쿠홈시스, 토어나이스 3사만 하더라도 합해서 2021년 기준으로 1년에 1,200억이 넘는 광고비를 쓰면서 시장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정수기 회사는 마케팅 회사인 셈입니다. 유수기관과 전문가들은 정수기물은 마시기 부적합한 물로 규정합니다. 국내 정수기 거의 대부분이 역삼투압 방식이라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물속에 녹아있는 미네랄 성분까지도 싹 다 걸러내는 방식이에요. 정수기 회사들이 미네랄이 살아있다고 다 홍보하죠. 거짓말입니다. 정수기물은 말 그대로 무색, 무취의 순수 H2O, 증류수 드시는 겁니다. 정수기 회사 직원들은 자기 집에 키우는 화초나 식물에 정수기물 주나요? 절대 안 주잖아요. 어불성설이죠. 미네랄이 없으면 죽는다는 걸 아니까요. 미네랄이라는 거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같은 걸 얘기하는데요. 인체 구성의 3.5%나 차지하고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정수기물이 분명 문제가 있다는 몇 가지 실험을 소개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놀라운 실험을 했습니다. 일반 수돗물과 정수기물에 각각 물고기 10마리씩을 넣고요. 만 하루가 지난 뒤에 보니 수돗물 속의 물고기는 모두 살아있는데 정수기물의 물고기는 8마리가 죽었습니다. 이만규 국립수산과학원 양식관리과 박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수기물에 미네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증류수처럼 미네랄이 없는 물은 생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려진 이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쉽게 실험한 겁니다. 사람이 정수기물을 마셨다고 해서 당장 치명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백히 드러났듯이 정수기물은 생명을 죽입니다. 울산 MBC가요, 울산 지역 초등학생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거의 수돗물 마시는 시골에 사는 초등학생 6학년과 거의 정수기물 마시는 도심에 사는 초등학생 6학년의 머리카락 성분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골 초등학생의 경우는 10명 중에 9명의 체내 칼슘 농도가 정상이었어요. 근데 도심 초등학생의 경우는 절반도 안 되는 10명 중에 겨우 4명만 칼슘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정수기물이 미네랄 중에 성장기 꼭 필요한 칼슘을 싹 걸러버리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상명대 화학과에서 정수기물이 얼마나 나쁜지 실험을 했습니다. 일반 물과 정수기 물에 사람의 세포를 넣어서 무균 배양실에서 배양을 했습니다. 일주일 뒤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고 건강 상태도 측정을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일반 물에서 배양한 세포가요, 정수기 물에서 배양한 세포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는 거죠. 정수기 물을 오래 마셨을수록 내 몸의 세포는 건강하지 못했다는 거죠. 김광용 연세대 원주의대 기능수 연구단 박사가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피가 탁해지죠? 이걸 용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적혈구가 서로 달라붙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가 걸쭉해지고 혈관이 막혀서 여러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죠.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마시면 적혈구 엉김이 싹 풀어져요. 그런데 정수기 물 마신 사람의 적혈구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정수기 물은 아무리 마셔봐야 피가 탁해지는 걸 못 막는다는 거죠. 연세대 원주의대에서 아주 객관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당뇨병에 걸린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눈 뒤에 한 그룹에는 정수기 물을 먹이고 다른 그룹에는 미네랄이 풍부한 심층수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물 이외의 먹이는 두 그룹 모두 똑같이 제공을 해서 객관성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한 달 뒤 심층수를 마신 쥐의 혈당은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정수기 물을 마신 쥐의 혈당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이없게도 오히려 올랐습니다. 혈당이. 결론. 미네랄 물은 당뇨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미네랄 없는 물은 당뇨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결과인 거죠. 지금 몇 가지 실험만 언급해도 역삼투압 정수기는 분명 미네랄을 걸러냅니다. 정수기 물을 마시면 미네랄을 못 마시는 건 분명합니다. 자, 우리가 정수기 물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 또 다른 한 가지 큰 이유. 정수기 물은 산성이기 때문입니다. 빗물이 pH 5.7 정도의 산성이에요. 근데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면서 여러 광물의 미네랄 성분을 머금은 후에 pH 7.4에서 7.6 정도의 적당한 알칼리 물이 됩니다. 쉽게 말해 산성인 물을 미네랄이 알칼리로 중화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수기 물은 이 미네랄을 모조리 걸러버렸잖아요. 미네랄이 없어진 물은 산성이죠. 정수기 물만 마시다가는 몸이 산성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낭만 외치면서 비 맞는 사람 없죠. 산성비니까요. 어쩌다 내리는 산성비는 피하면서 스스로 산성수는 찾아 마시고 싶으십니까? 자, 그러면 몸이 산성화가 되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pH 7 기준으로요. 이것보다 낮으면 산성, 높으면 알칼리성입니다.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몸 안의 70%의 물은 뭘까요? pH 7.4로 약 알칼리성입니다. 근데 이 pH 7.4에서 단 0.05만 산성으로 떨어져도 효소 활동 무려 10% 감소. 몸속 pH가 7.3으로 떨어져서 산성화가 되면 장기 기능 저하, 부정맥, 암을 유발. 그리고요, pH가 7.0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죽어요. 사망합니다. 몸이 산성화가 되면 몸속 균형은 깨집니다. 암 유병자 200만 시대입니다. 암에 걸리지 않고 죽는 것만 해도 축복이라고 하는 시대죠. 충격적이게도 암 환자는 대부분 몸이 산성입니다. 잉글리드 로스버그 국제물학회 미네랄 연구팀 박사에 따르면 미네랄이 공급되지 않으면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되면 암에 걸릴 확률은 높아진다는 거죠. 운동 잘못하면 오히려 몸이 나빠질 수 있듯이 잘못된 물 마시면 오히려 병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정수기를 처분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 생각보다 더럽습니다. 차가운 냉수 기능이 있는 정수기는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 온도 차로 인해서 이슬 맺힘 현상이 생기니까 공중에 부유 중인 곰팡이가 달라붙어서 거기서부터 금방 자라기 쉽죠. 태어나가지고 오로지 물과 분유만 먹었던 아기 모발을 검사를 했더니요, 웬걸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이 된 적이 있었어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분석을 했더니 바로 정수기 보관통에서 일반 세균이 증식이 돼서 기준치에서 4배 내지 5배로 검출된 걸로 나왔습니다. 2020년에 한국소비자원이 정수기 마시는 40가구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정수기 물의 세균이요, 수돗물보다도 2배나 더 나왔습니다. 중국 샤먼대학교 청송의 연구팀에 따르면 정수기에서 검출되는 미생물군은 일반 세균은 기본이고요, 병원성 대장균과 농농균도 검출된다고 합니다. 이래도 무시하고 정수기 사용하시겠습니까? 자세히 보면 정수기 브랜드들은요, 어떻게 건강에 이로운 물인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시는 물이 그냥 세균만 죽인 증류수인지 아니면 내 건강에 이로운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인지 따져보고 선택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 영상 하나로 끝났네요. 그죠?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마케팅 하시는 분이고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정수기 물 먹으면 환자 된다. 오히려 암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또 당뇨병, 심장병 같은 질병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70%가 사용하고 있는 역삼투압 정수기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유익한 미네랄까지 제거하기 때문에 네. 물이 굉장히 산성 쪽으로 가게 돼요. 예. 이렇게 산성이 되면서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싹 물속으로 갖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산도가 자꾸 높아집니다. 이 미네랄이 없어진 물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은 점차 산성화되고 이로 인해서 뭐 혈액 순환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중요한 장기들, 간이나 콩팥에도 영향을 줘서 예를 들어서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역삼투압 방식의 이 정수기가 공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위암 발생률이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예. 뭐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이 미네랄 성분, 무기이온 염류들은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또한 이 생리작용을 조절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꼭 필요하거든요. 예. 당연히 뭐 철이나 칼슘 같은 경우에는 피와 뼈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신경이제에서 흥분 전달이라든지 이럴 때도 나트륨 이온을 비롯해서 많은 이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이런 미네랄 성분, 무기이온 염류를 완전히 이제 제거한 그런 물은 네. 좀 이제 건강상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 와카야마라는 현에서 무로병이라는 희귀병이 생겼는데 처음엔 전염병인 줄 알았다가 알고 보니까 너무 깨끗한 물을 먹어서 생긴 일이다. 실제 미네랄이 부족해서 근육이 위축이 되고 뇌나 척추나 이런 쪽이 손상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네. 산성비가 pH 5.6 미만이면 산성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성능이 좋은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물이 한 pH 5.5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산성비 수준에 이렇게 이제 좀 상당히 산성도가 있는 물이라고 볼 수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또 이제 정수기 같은 경우도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은 필터 관리를 잘 못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냥 정수기를 걸은 상태가 걸리지 않은 것보다 못할 수도 있거든요. 보니까 산성비보다 정수기 물이 산도가 더 높다. 그럼 여태까지 정수기 설치해놓고 이건 몸에 좋은 물이야 건강하게 하루에 8잔을 먹어야 돼 했던 우리는 정말 어떻게 제대로 살아가야 돼? 보셨어요. 이 뇌졸중이나 암이 저런 산성수를 먹은 사람이 2배가 더 많고 그다음에 심장병은 3배 이상이 많았어요. 미국에서도 똑같은 그런 연구를 했는데 이쪽에서도 역시 심장 질환이 약 15% 이상 더 많았다라고 예. 돼 있고 영국에서는 45% 이상 더 많이 발생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몇 가지만 좀 짧게 좀 보여드릴게요. 더. 네, 얼마 전 코웨이 정수기에서 최근에 중금속이 검출돼서 충격을 줬는데요. 자, 정수기라는 게 수돗물보다 깨끗한 물을 마시려고 이용하는 건데 되레 걱정이 커진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정수기는 어떨까요? 이희정 기자입니다. 얼마 전 코웨이 얼음 정수기에서 중금속이 나와서 리콜 조치가 됐었죠. 그런데 코웨이의 또 다른 제품에서도 금속가루가 나온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게 인지상정이죠. 얼음 정수기에서 니켈이 나와 파문을 일으킨 업계 1위, 코웨이에 관한 단독 기사입니다. 코웨이는 냉온 정수기는 괜찮다고 말해왔는데 TV조선 취재 결과 미국 연구소에서 코웨이의 일부 냉온 정수기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코웨이에서 쓰는 그 역삼투압 뭐죠 이게? 그 리버스 RO 그 필터가 있는데요. 그게 그 이렇게 천으로 돼 있잖아요. 천으로 아주 막으로 돼 있는 건데 그게 천이 아니라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천을 그 저걸로 썼겠죠. 그 내추럴 그 면으로 했겠어요, 그거를.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플라스틱 성분이 계속 나와서 검출된다는 얘기 있고요. 그러니까 역삼투압 정수기에 대한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뭐 10년이 넘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역삼투압 그 방식을 쓰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서 그러지 이거 어마어마한 역삼투압에 대한 자료들이 있고요. 책도 있고 이분은 되게 유명한 기자신데 이 건강 쪽에 이제 기자신데 역삼투압 정수기가 사람 잡는다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분은 그때 대통령, 보건복지부 장관, 그다음에 뭐 환경부 장관한테 편지까지 쓸 정도로 이 역삼투압 정수기를 한국의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라고 그 편지까지 쓸 정도로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분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알칼리 이온수기 많이 쓰시죠? 자, 알칼리 이온수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정수기는 뭐 해야 된다고요? 불순물을 고르고 미네랄을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알칼리 이온수기는 를 고를 때도 뭘 보셔야 돼요? 불순물을 걸르는지 보셔야 되잖아요.
자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정수기는 불순물을 걸러야 돼요. 왜냐하면 그 수돗물에 아까 보셨듯이 엄청나게 안 좋은 그 화학물질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NSF는 뭔지 아시죠? 제가 그 설명 안 드렸네요. 내셔널 세니테이션 파운데이션, 그래서 위생국 같은데요. 여기 식당에 가시면 NSF 등급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위생에 관련된 건데, 정수기도 위생에 관련된 거니까 어떤 물에서 뭐를 걸러야 되는지 스탠다드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 수돗물에 불순물이 있을 때마다. NSF에서 스탠다드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돗물에 불순물이 그만큼 위험 수치를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가 자꾸 늘고 있어요. 그죠? 수돗물에 불순물이 없다면 NSF가 굳이 스탠다드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수돗물에 불순물이 없다면 그렇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NSF에서 어떤 인증을 받았느냐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회사마다 우리 이거 걸러 얘기는 할 수 있죠. 그죠? 아메이 정수기도 우리 이렇게 걸러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저는 아메이 사업하는 사람이고, 그죠? 아메이 사업하는 사람이 아메이 정수기 이렇게 좋아요, 이런 거 걸러줘요. 그러면은 제가 워낙 착하니까 그냥 믿어주시겠어요? 착해 보이니까 믿어주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자 인증이 있으면 여러분 믿으실 거 아니에요. 그 NSF라는 기관은 워낙 믿을 수 있는 신뢰 있는 기관이니까 오랫동안 계속해서 수돗물을 검사해왔고, 그래서 알칼리 이온수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NSF에서 인증을 받아서 불순물을 걸러야죠. 일단 불순물 안 걸른 걸 아무리 알칼리수로 만들어서 먹으면 뭐 하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알칼리 이온수기는 암 환자들이나 알러지가 심하신 분들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나요? 이게 들어보셨어요? 실제로 치료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업하면서 커스터머 몇 분이 암이 있으셔서 그 병원에서 알칼리 이온수기를 렌트해주면서 그 사인을 하셨대요. 이거는 식구들은 안 먹는다, 환자만 먹는다 하고 사인을 하시고, 이분은 이제 원래 이제 이스프링 정수기, 아메이 정수기를 쓰셨던 분인데 설명서 이건 못 걸으니까 그래서 이스프링에서 나온 정수기 물을 다시 알칼리 이온수기에 그 알칼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드셨었죠. 그래서 굳이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몸이 안 좋아서, 그죠? 그러니까 알칼리 이온수기는 심하게 산성된 사람을 강 알칼리로 바꿔놓으려고 그 장기간이 아니라 단기간 이렇게 쓰는 겁니다. 뭐 6개월, 1년 이렇게 쓰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먹는 거 아니죠? 여기 보시면 써 있습니다. 알칼리 이온수기 그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설명서에 어디 있나요? 여기 보시면 신장 질환, 신부전이나 칼슘 배설 장애 등 환자분은 알칼리 이온수기를 음용하지 마세요. 환자는 쓰지 말래요, 그죠? 그리고 의약품을 알칼리 이온수와 함께 복용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거 설치해놓고 약 드실 때는 수돗물 드셔야 되나요? 그죠? 뭐 있나요 또? 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음용해서 신체 이상을 느낄 때 의사와 상담하래요. 그죠? 계속 음용하여도 위장 증상이 개선해 보이지 않을 때 의사의 치료받고 있는 분은 먹으면 안 되고, 간, 장, 신장 장애가 있는 분 드시면 안 되고, 신체 이상 있는 분 드시면 안 되고요. 지병 있는 분 드시지 말래요. 그죠?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용 전 의사나 약사에게 상담할게요. 지병 있으신 분, 신장 똑같습니다. 다. 그죠?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 의사가 사용해서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광고를 이렇게 하잖아요. 알러지가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산성이 되신 분들은 강알칼리를 드시면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건강하신 분들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이 알칼리가 되면 강알칼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약 알칼리에 맞는 물을 드셔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뭘 드시냐면 병물을 사서 드시죠. 자, 병물은 괜찮을까요? 병물 왜 안 괜찮을까요? 어차피 수돗물 정수한 겁니다. Bottled water is tap water. 정수한 거 거의 그래요. 거의. 지금 그 한국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그 페리 아시죠? 그거는 뭐 탄산수 지하 탄산수를 한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 지하 탄산수도 오염이 됐을 수 있으니까 정수한 거까지는 좀 이해하겠어요. 근데 거기다 어떻게 했냐면 수돗물을 섞었대요.
수돗물 섞어서 판다고. 그게 프랑스에서 크게 뉴스가 됐는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 수출되고 미국에서 수출되고 하잖아요. 그런 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르워러가 수돗물을 역삼투압으로 정수를 한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pH가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높은 것도 있어요. 근데 pH가 딱 진짜 7.4, 5 되는 거는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불순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보통 먹는 거 있죠, 여러분 많이 드시는 것들, 그죠? 다싸니 이런 거, 그죠? 아쿠아피나 이런 거 드시잖아요. pH 5입니다, 5. 자, 그래서 이제 좋은 정수기를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프링 그 아메이에서 이제 정수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제가 첫 아이를 처음 낳을 때 20년 전이잖아요. 20년 전에 첫 낳고 이제 바로 정수기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아메이 거를. 20년 만에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본 블락 필터라는 게 있고, 이게 필터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저희 필터가 있고 그다음에 UV 램프를 이제 걸러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카본 블락 필터로 걸러주고 UV 램프로 또 소독을 해주는 겁니다. 살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NSF에서 이 정수기가 4개의 인증 마크를 받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 인증 마크가 없으면 못 걸러준다는 얘기니까요, 그죠? 그래서 170가지의 불순물을 걸러주고 있고요. 위험 수치 넘는 게 몇 가지라고 그랬죠? 160가지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그걸 다 걸러준다는 얘기죠. 이게 회사 데이터가 아니죠. 물론 회사에서도 검증을 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3자 기관에서 검증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 뭐죠? 필터가 있고, 자,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UV 램프로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걸 99.999% 살균을 해줍니다.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희 이스프링이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전화랑 연동이 됩니다. 그 IoT 기능이라고 그래서
전화해서 이제 알람 울려주고 그 물 우리가 사용한 거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1,320갤런 걸러주고요. 저희 이게 필터 가격이 옛날 것보다 조금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UV 램프를 따로 빼서요. UV 램프가 10년이 갑니다. 그 동안은 1년에 한 번씩 갈았잖아요. 네, 10년이 갑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아메이가 왜 정수기를 만들겠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메이라는 회사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환경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회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세제를 만들었는데 세제가 59년에 창업을 했는데 그때 리퀴드 올게닉 클리너라는 거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클리너인데 올게닉이에요. 물에 버려졌을 때 100% 95% 이상이 물로 환원이 돼요. 48시간 내로. 그래서 물을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59년에 만든 거예요. 59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게닉 이런 거 생각을 했나? 그죠? 그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커지고 공장이 커지고 케미칼 회사잖아요. 이 회사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회사를 가보시면 이게 전경을 보시면 굴뚝이 없습니다. 보통 케미칼 회사는 어떻죠? 우리 공장 생각하면 어떤 생각하세요? 굴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그 공해 처리를 완벽하게 하고요. 폐수 처리를 완벽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장 옆에 일부러 인공 호수를 팠어요. 왜 팠냐면 저희 제품들이 아시다시피 뭐 샴푸 뭐 이런 거 물이 많이 들어간 것들이잖아요. 화장품도 그렇고. 그래서 좋은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호수를 파서 거기서 그 물, 깨끗한 물을 만들어서 그 물을 이제 사용하는데 폐수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폐수 처리를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 이분들이요. 이 수질 관련된 연구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48명 기술진이 300개 이상의 수질 관련 특허를 갖고 있고요. 연구실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이렇게 폐수 처리를 우리가 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거 기술로 정수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정수기를 다 조사를 했대요. 다 조사를 했대요. 그죠? 근데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정수기도 자연 그 정수 방식 있죠. 이걸 하는 정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연 정수 방식이 뭐라고 그랬죠? 그 돌에 있는 카본, 탄소가 걸러내고 미네랄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까 해가지고 탄소를 압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마일, 수백 마일에 있는 탄소를 이 하나에 압축시킨 거예요. 그래서 물방울이 들어가서 그 탄소를 지나가는 면적이 축구경장 몇 배라고요? 10배죠? 축구경장 10배 정도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흘러가는 겁니다. 물이. 요 작은 필터를 들어갈 때 물 분자가 축구경장 10배의 면적을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99.99%의 물 분자가 흡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런 시설을 가지고 그래서 만들게 됐고요. 요건 이제 예전 정수기 그 공장 사진인데요. 연구실 사진인데 그냥 정수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건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정수기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수기를 선택하는 기준은 마음속에 다 가지고 계신데 뭐라고요? 일단 불순물이 없어야 되고 미네랄이 있어야 되고 pH, 산성수가 아니라 약간 알칼리 있어야 돼요. pH 7.4 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수기라는 거는 마음속에 갖고 계신데 여러분이 왜 그거에 맞는 정수기를 선택 안 했을까? 왜 안 하셨을까요? 분명히 이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안 했을까요? 네? 얼음 안 나와서요? 아, 얼음이 안 나와서 그 얼음 속에 곰팡이 뜨는데? 네? 아, 뜨거운 물 찬물이 편해서요? 저는 그냥 끓여 먹겠습니다. 그러면 네. 정수기 판매하시는 분들이요 본인들 거를 좋다고 속이는 수법들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이 수질 테스트인데 이거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역삼톱 쓰셨던 분들은 이걸 많이 보셨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스프링 저희 아메이 정수기를 역삼톱 정수기를 다셨던 분이 이 설명을 들으면 이스프링 쓰고 싶으실까요? 안 쓰고 싶을까요? 쓰고 싶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뭐 제 얘기가 아니니까 NSF에서 이렇게 걸러준다고 다 하잖아요. 미네랄 나오고 그죠? 쓰고 싶겠죠. 그래서 바꾸셨어요? 그럼 역삼탑 정수기를 가지러 오셨어요? 그분이 뭘로 바꾸셨어요? 아메이 걸로 바꿨어요.
먼저 하시는 게 한숨 못 쉬십니다. 한숨 쉬시고 그거 쓰시면 큰일 납니다. 그거 하나도 못 고릅니다. 제가 테스트 해드릴게요 하고 이걸 테스트합니다. 이건 뭐냐면 TDS 테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물속에 있는 미네랄 테스트하는 겁니다. 물속에 미네랄 테스트하는 겁니다. 주로 미네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물에 넣으면은 수치가 올라가니까 그걸 중금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순물이라고. 자, 그러면 수돗물에 넣으면 수돗물에 미네랄이 있나 없나요? 그럼 넣으면 숫자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뭐 때문에요? 미네랄 때문에. 그러면 80에서 100이 나옵니다. 자, 역삼탑 정수기 물에 넣으면 0에서 1 나옵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 봐라. 우리는 수돗물에 있는 불순물을 이렇게 잘 걸러준다.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아메이 정수기 물을 따라서 거기다 넣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숫자가 80에서 100이 나옵니다. 이거 봐라. 아메이 정수기는 수돗물엔 불순물을 하나도 못 걸른다라고 뻥을 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거를 불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만들어가지고요. 환경부 수질관련법으로 정수기 허위 광고 및 사기 판매 단속 철저의 내용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역삼탑 정수기가 사람 잡는다라는 책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죠. 다양한 눈속임 판매 수법, TDS 테스트키를 통해서 하는 거. TDS 테스트키는 이용한 판매 수법은 100% 거짓이다. 칼슘, 마그네슘, 철분까지 포함된 물, 이런 물이 더 몸에 좋다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건강 음용수에는 수치가 높게 측정돼. 왜요? 미네랄이 있으니까. 네. TDS 측정기 실험을 통한 허위 사유실 유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석회란 말이 누구로부터 나온 거냐면 역삼탑 정수기 판매하시는 분들로부터 나온 말이 석회입니다. 물속에 석회가 있는 걸 걸러야 된다. 석회일까요? 미네랄입니다. 물에 있는 미네랄은 마르면 다 하얗게 됩니다. 원래. 약수물 말리면 하얗게 되나요? 됩니다. 다 미네랄이 있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까 장수촌들 물 끓이면 다 하얀 거 남습니다. 여기 써 있죠? 이게 이제 그 건강에도 그 노하우가 있다는 책에 장수촌의 비결에서 물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가정에 쓰는 주전자 밑에는 어느 집에나 칼슘이 들러붙어서 새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미네랄분은 거의 함유하지 않은 깨끗한 물이 흐르는 데가 있었는데 여기는 끓여도 하얀 게 안 남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그 이상한 병이 있어서 보니까 그 원인이 칼슘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석회, 그러니까 사실은 석회는요 산화칼슘을 석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석회 하면 사람들은 아 석회는 산화칼슘이다라고 생각 안 하고 뭐로 생각할까요? 한국 분들은 석회는 횟가루, 횟가루는 시멘트. 네, 원래는 석회는 산화칼슘인데 석회는 횟가루, 횟가루는 시멘트. 그래서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석회란 말을 쓰는 거죠. 마케팅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정수기 회사는 마케팅 회사다. 자, 그 석회라고 주장하는 그걸 가지고 항암 실험을 해봤어요. 그걸 말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경희대 한의대 병리학 교실에서는 암 환자가 효험을 봤다는 전국 5개 지역 약수터의 샘물을 대상으로 항암 억제 실험을 했다. 약수를 증발시켜 칼슘,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미네랄 결정체를 추출했다. 먼저 쥐에게 암세포를 이식한 다음 물 10리터에 해당하는 미네랄 결정체를 매일 투여했다. 또한 미네랄 결정체를 먹이지 않은 쥐들을 대조군으로 설정했다. 실험 8일 뒤 대조군의 암세포가 눈에 띄게 커졌다. 그러나 미네랄 결정체를 투여한 쥐들의 암세포는 비교적 자라지 않았다. 실험 결과 40%의 암 발생 저지 효과가 있었다. 약효는 분명히 있었다. 그 항암 효과도 있었고 또 그 활동 능력, 증류수보다는 그 약수의 미네랄을 먹였던 그 쥐들의 또 활동 능력도 굉장히 좋은 걸로 이렇게 봤을 적에 물에 들어가 있는 미네랄 성분들이
어떤 그 기능, 인체 기능이나 그 대사 기능에 좋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험 시작 한 달 뒤 쥐에게서 떼어낸 암세포들이다. 미네랄 결정체를 투여한 쥐들의 암세포는 거의 자라지 않은 반면 대조군의 암세포는 현저히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미네랄입니다. 미네랄. 그러니까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렇다고 뭐 주전자에 있는 거 긁어서 드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니까. 네. 자, 요것도 중요한 거니까 한번 말씀드릴까요? 신장 결석이 왜 생길까요? 우리 간호사 선생님 칼슘 부족이래요. 칼슘 부족한데 왜 신장 결석이 생기지? 신장 결석이 뭐라고요? 칼슘 과다 아닌가요? 나는 신장 결석이 훨씬 과다로 알고 있다. 다 칼슘 부족으로 아셨어요? 지금 물어보는 거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못 드겠다. 난 틀리기 싫어서. 네, 그렇죠? 네. 칼슘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잘 찾아가셔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칼슘 먹지 말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도 있고, 요즘에는 당연히 그런 사람은 있겠죠. 그런 분들 칼슘 드시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도 요즘 많습니다. 그럼 왜 칼슘 드시라고 할까요? 이 의사 선생님들은, 이분들은 요즘 정보를 공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죠? 의학이라고 해서 의학이 발달된다고 게 그럼 옛날 의학은 뭐 맞았는데 그게 바뀐 게 아닙니다. 잘못 알은 겁니다. 그렇죠? 칼슘이 부족해서 현기장 결석이 생기는 게 아니고 칼슘이 과다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부족해서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몸이 산성되죠? 산성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역삼탑 정수기 이런 거 마시면 산성되잖아요. 운동 많이 하고, 그다음에 콩 많이 먹고 고기 많이 먹고 이제 가공식품 많이 먹으면 몸이 산성화됩니다. 미네랄 섭취 안 하는데, 그죠? 그럼 산성화되면 몸은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납니다. 큰일 납니다. 비상사태예요. 빨리 뭘 해야 돼요? pH를 맞춰야 돼. 그럼 pH를 맞추려다가 보니까 이 미네랄들을 빼와야 돼요. 어디서 빼올까요? 뼈에서 빼옵니다. 근육하고 뼈에서 빼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미네랄을 맞춰놓습니다. 맞춰놨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알칼리 음식을 드시는 게 아니라 또 산소수를 드십니다. 그러니까 또 빼옵니다. 계속 빼옵니다. 그러니까 뼈에서 빼온 게 한두 번은 하는데 이게 계속 그러잖아요. 그럼 얘네들 배설을 못 시킵니다. 뼈에서 빼온 건 그게 쌓입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쌓이는 게 아니고요, 뼈에서 빼오는 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뼈에서 자꾸 빼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뼈에서 빼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칼슘을 섭취하셔야 돼요. 흡수가 잘 되는 칼슘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pH가 맞고, 그죠? 그러니까 산성수 자꾸 드시면 안 되고, 약알칼리 드시고 이렇게 하셔야 pH가 맞죠? 그럼 뼈에서 안 빼오죠? 그러면 칼슘이 정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슘을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신장 결석이 있으신 분들이 칼슘이 부족한 식단은 오히려 신장 결석 발병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버드 대학에서 얘기한대잖아요. 그죠? 요즘에 계속 연구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칼슘 부족해지면 신장 결석의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NSF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NSF 마크 받은 거. 자, 그래서 자, 오늘 물과 정수기 강의는 제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딱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기는 어떤 정수기를 쓰셔야 돼요? 그렇죠? 뭐 시험 봐야겠네요. 왜냐하면 수돗물에 불순물이 많으니까. 만약에 다시요, 정수기가 못 고르면 내 몸이 정수기가 됩니다. 내 몸이 정수기가 되고 오줌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병물 저희께 이제 1,320갤런, 5,000리터를 맞죠? 5,000리터를 걸리거든요. 그럼 병이 몇 개냐면 10,000개입니다. 10,000개를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 플라스틱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참고로 저희 정수기는 마이크로 플라스틱도
거릅니다. 물속에 마이크로플라스틱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검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수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산성수 드시면 안 되고 야갈칼륨수 계속 드셔야 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정말 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올바른 기준으로 올바로 선택하는 현명한 소비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